네, 안녕하세요. 1월 30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핫했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참 멋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PBR이 낮은 그런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일본 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이게 일본에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PBR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가 자산 비율이 낮은 가치주죠. 예. 보통 PBR이 1 미만이면 이제 자산가치주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자산가치주 같은 경우가 주가 자체는 성장성이 좀 결여된 종목들이 많아요. 자산 가치는 높지만 성장성이 좀 결여되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좀 결여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기술주나 테크주, 기술주나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주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보면은 뭐 가스나 전기 뭐 이런 쪽 그리고 의류 쪽 의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좀 비성장주죠. 예, 요런 쪽 재미없는 좀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뭐 가스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원 이런 거 LPG, LNG 요런 쪽도 있고 보통 이제 전통적인 좀 자산가치주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삼천리도 그렇고 그런 경방도 그렇고요. 예, 요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각 지역에 땅을 사고 그 위에다 이제 이마트를 짓는 거잖아요. 예, 쇼핑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이제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쇼핑센터를 지려면 이런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자산주죠. 예. 이마트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급등을 했었고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땅에 뭐 영등포역이면 영등포역 뭐 명동이면 명동 이런데 알짜배기 땅에 그런 노른자 위에 땅을 사서 그 위에다 이제 백화점을 짓는 거잖아요. 이마트를 짓던지 뭐 백화점을 짓던지 신세계 백화점을 짓던지 롯데 백화점을 짓던지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이런 땅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이번에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 정책 자체가 시가총액이랑 업종별로 해서 이제 공시하도록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실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장 지수 펀드 이런 거를 이제 또 우수한 기업을 이런 기업 가치 개선이 우수한 기업들은 이런 거 이제 또 펀드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게 뭐 개선이 됐대요. 저평가된 게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PBR 1 요런 밑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이런 정책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마트를 비롯해서 신세계, 뭐 이마트, 뭐 이런 롯데 쇼핑 이런 게 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늘 핫한 부분이었고요. 테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핫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 실적 그런 자산가치주는 일단 땅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부각된 종목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그냥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런 자산 가치까지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만약에 실질적인 부분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부분인데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까지 괜찮다.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종목들 업종이
은행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업은행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뭐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지금 이런 왜냐면 또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게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좀 많이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실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보시면 뭐 부산과 경남 이런 쪽이 지금 보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좀 높죠. 이런 지방은행들이 그러니까 광주도 그렇고 여긴 전북은 전북 JB금융지주가 이 광주, 전북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BNK 이런 쪽인데 지방은행이 좀 높아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높긴 하지만 이게 뭐 리스크여서 디스카운트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만큼 더 담보 비율이나 이런 게 높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크게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만큼 대신 현금을 많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주 환원율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그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뭐 배당도 계속 많이 하고 분기 배당도 하고 반기 배당도 하고 뭐 배당률도 굉장히 높고 네,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 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좀 낮은 BNK나 DGB 은행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배당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대형 은행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래서 디스카운트 받았던 거죠. 근데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전에 그 디스카운트 된 부분을 이제는 좀 해소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배당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 2023년도 순이익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 비중을 보시면 뭐 이런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사주를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순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신한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 그리고 하나랑 우리가 한 3-4% 정도 되는데 전북은 굉장히 높죠. 지방은행 치고는 굉장히 높고 지금 상대적으로 보시면 BNK가 좀 낮습니다. 수익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다른 지방은행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이나 대한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추가적인 더 여기서 낮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자사주 매입을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실적은 많이 나왔는데 순이익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력이 있다. 낮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의 순이익 대비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의 금액이 낮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 BNK 금융지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은 굉장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뭐 거의 한 1조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거의 1조 정도 나올 거예요.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거의 한 1조 정도 1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수익성적인 부분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번에 포인트인 거죠. 자산가치. 지금 뭐 자산가치로만 해도 최소 3만원 이상의 31,000원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부분. 물론 디스카운트 요건은 조금 있긴 하지만 은행에 대한 부분 하지만 그런 시중 은행 대비해서 너무 좀 과도한 저평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종목을 하실 거면, 거기다 좀 큰 종목을 하실 거면, 그럼 뭐 테마주 조그만 테마주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작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항상 수급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그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는 이제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까지 이제 같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하다.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거는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고 자산 가치가 뛰어나고, 거기다가 수급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배당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도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8%,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 정도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8.4% 정도의 배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평가고 자산 가치가 뛰어나고, 거기다가 또 배당률이 높고, 거기다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거의 떨어질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물론 이걸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약간 가파르게 올랐어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가파르게 올랐는데, 자산가치주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받기 전에도 좀 관심을 받기 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큰 폭으로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산가치주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방 은행주에서도 조금 관심이 이제 몰리면서 이제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인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어제죠.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의미 있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상 지금 오늘 이 자리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요 정도 보시고 7,300원에서 한 7,400원 7,400원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일 오늘 종가 정도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고 한 9,000원, 일단은 9,000원까지 9,2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넉넉 잡아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9,000원 선, 단기적으로 9,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9,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9,000원 선 돌파하면 돌파하고도 이제 좀 가져가시는 거, 추세적으로 일단은 여기서 한 조금 소폭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요거 그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10,00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상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른 종목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좀 길게 좀 투자하시는, 긴 안목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요즘 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시고, 그거 말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이 다음에 상승할까를 오늘도 한번 유심히 찾아보는 하루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보다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